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화해가는 교통수단, 그 등장으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다양해진 1인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전동 킥보드죠.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개인형, 혼자 타는 이동장치의 한 종류예요. 시속 25km 이하, 중량 조건으로는 30kg 미만, 이 두 가지가 딱 교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30kg가 돼도 안 되고 속도가 25km 이상 되게끔 변경을 시켰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아주 대표 주자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 서비스가 또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들 때문이에요.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교통사고 건수가 3년간 8배나 늘어났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고등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 줄여서 전신주유에 충돌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끔찍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전동 킥보드는 실제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어요. 그래서 사고의 충격을 운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머리를 보호하거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복장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이용을 규제하는 법의 개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면허가 있는 분이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동기 장치 면허는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자동차 면허는 18세부터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동기 장치 면허와 관련된 취득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면허가 있으시다면 운전 면허를 가지시고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동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인도에 올라타면 안 돼요. 자전거 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죠.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도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주행합니다.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금지를 위반하면 그거에 관련된 제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2명 이상 탑승하시면 그거 사용 위반이에요. 과태료 맞게 되세요. 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하시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이 전동 킥보드 술 마시고 운전하셨다가 운전면허 취소돼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음주했을 때의 단속 규정은 자동차 운전, 원동기 장치 운전했을 때의 음주의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똑같이 갈 수 있어요. 자, 안전장치가 필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물어보세요. 도로를 달리죠. 25km까지 달릴 수 있죠.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언덕에서 동력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그 속도를 생각하면 40km까지 속도가 날 수도 있어요. 보호장구, 특히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의무적이에요. 오토바이 사고에 있어서도 오토바이 헬멧을 썼을 때의 사고 사망률은 거의 3배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모는 모두가 다 착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가 돼요. 또 야간 등화를 안 붙이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야간 등화 장치도 꼭 붙이세요. 자전거에 쓰는 걸 붙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불빛을 이용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좋겠죠. 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도로를 쓴다, 자동차와 같이 주행한다면 가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 자, 이를 어기고 인도를 막 주행하다가 보행자가 사고를 내면요, 합의하셔도 형사처벌 받게 돼요. 외국인이시면 더더군다나 주의하셔야 돼요. 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범죄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면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뺑소니, 음주운전, 스쿨존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경찰청의 입장이에요. 법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것이냐 구분되는 개념이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변호사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러나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안전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법원은 특가법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 기준에 있어서 교특법, 특가법의 적용이 일반 자동차, 승용차와 다르지 않다, 일반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더욱 사고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법이 개정된 것이 5월인데요. 3개월 동안 위반된 그 건수가 무려 3만 건이나 된대요. 부과된 범칙금은 1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대요. 그 다음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승차 정원 위반, 음주 측정 불응, 이런 것들이 순서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안전불감증, 방심이 사고로 연결되면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최근에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계속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이용자의 책임을 아주 세게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사용자분들도 인지하셔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본인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퀵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려봤어요.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하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